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주열 경찰청장의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진기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진기훈 기자, 지금 한덕수 총리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이잖아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오후 3시부터 이제 10차 변론이 진행이 됐고, 앞서 이제 증거 조사를 간단하게 이제 한 다음에 3시 10분 정도부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원래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이 헌재에 출석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문이 시작이 되자마자 이제 되기 전에 법정을 나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 전에 이제 그 윤곽근 변호사가 짧게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이제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또 총리가 말하는 걸 대통령이 지켜보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국가 위상에는 별로 좋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퇴정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유를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예. 당초 이제 여지껏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이제 8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됐던 앞선 증인 신문 때는 계속 이제 이런 심판정에 나와서 또 물론 이제 직접 신문 기회는 뭐 재판관들이 제안을 해서 직접 신문이 김용현 전 장관 이후에는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예. 그래도 신문이 끝나고 나서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런 어떤 증언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본인의 그런 어떤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었잖아요. 오늘 하지만 이제 뭐 한 총리와의 대면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뭐 오늘 한 총리의 이런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도 뭐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은 아마 듣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4시 15분 정도부터는 윤 대통령 측의 재반대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이미 한 차례 주신문 반대 신문을 하고 이제 재주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주신문에서 주로 이제 그런 어떤 그때 당시에 국정 상황의 공백에 대해서 이제 한 총리에게 이제 예상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탄핵 소추도 굉장히 많았고 뭐 20 몇 차례가 되는 그럼 굉장히 많은 탄핵 소추가 있었고 예. 또 이런 어떤 예비비들의 이제 삭감 또 이제 뭐 검찰 특활비의 삭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뭐 수사나 이런 어떤 국정의 뭐 대표적인 정책들의 그런 어떤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이 굉장히 집중이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총리도 이런 상황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뭐 어떤 뭐 특히나 뭐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 뭐 이제 검찰의 뭐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어떤 수사기관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삭감이 되면서 굉장히 뭐 또 마약이나 이런 어떤 중요 범죄들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졌고 또 이제 이런 어떤 주요 정책 추진도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은 또 예상을 했던 대로 이런 어떤 국무회의 그리고 이제 개엄 당일날 한 총리가 어떻게 연락을 받고 어떻게 갔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한 총리는 이게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지는 모르고 그냥 이제 윤 대통령이 호출을 해서 갔다. 이제 갔더니 이제 뭐 이런 어떤 처음에는 뭐 4-5명 정도의 이제 위원들이 모여 있었고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위원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제 기존 주장은 계속 확인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관련된 질문에 나오면서 앞서 이제 국회에서 내놨던 발언들이 있잖아요. 예. 뭐 이제 뭐 간담회와 같은 자리였다.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조건, 의결 조건들을 뭐 채우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러한 취지의 발언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법원과 뭐 이제 헌법재판소나 이런 기관들에서 판단을 할 문제이고 예. 그리고 이제 간담회라고 하는 건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이런 어떤 뭐 이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근데 지금 그렇다 보니 이렇게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에서도 이런 어떤 계엄 해제 논의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이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소집이 될 때는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지는 모르고 갔을지언정 그 자리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를 비롯한 이런 국무위원들이 한 총리의 주장에 의하면 전원이 이제 우려하는 이런 어떤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었던 이 과정 자체가 계엄을 논의하는 이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즉 이게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찬가지의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본인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 전에 국회에서 그 전에 잠시 화면 보시면 홍장원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증인이자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두 번의 증인 신문을 물어보시는 부분에 성실히 답하고 기억나는 대로 잘 얘기하고 나오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오셨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예. 혹시 비상계엄 국정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연락했던 적 없습니다. 네,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그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메모지 갖고 왔다. CCTV 공개를 하는데 적절한 시점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지난 5차 변론 때 이미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받았고 오늘 10차 변론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5차 변론 때 출석을 했을 때 그 진술들이 상당히 윤 대통령 측에게는 좀 불리한 진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을 신청을 해서 오늘 나오게 된 건데 어떤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될까요? 일단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야만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 입에서 나온 5차 진술에서 5차 기일에서 이야기가 됐던 진술들이 다 사실로 인정이 되고 만약에 탄핵 심판의 이제 근거로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이건 불리한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출석을 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쏟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승부수를 띄워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3명의 증인 중에서는 치열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사람이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이고요. 예. 그 이유는 다른 증인들의 경우에는 뭐 일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좀 예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 뭐 일부 진술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일부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더라도 일부는 본인이 과거에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발언들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홍장원 전 차장은 5차 기일 이후에 다양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이 맞다, 본인이 기억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온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를 아마도 오늘 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주되게는 이제 메모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이 아마 비화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한 것일 것이고 녹취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었기 때문에 따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메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 메모에 적힌 그 인물들 그것이 바로 체포조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러한 진술과 메모 모두가 현재 재판관들이 보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라는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막바로 탄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체포 지시라든지 국회에서의 의결 방해를 위한 봉쇄라든지 이 두 가지는 정말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사실로 인정이 되고 그러한 14명 내지는 15명의 명단에 대해서 잡아들여라라는 지시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다라는 사실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탄핵의 가능성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 메모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에 적힌 쪽지가 체포조 명단이라는 거잖아요, 이른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그 관건이 체포조 명단의 신빙성이 있냐,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메모가 시간대별로 굉장히 그 썼다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를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인터뷰한 거 내용에 따라서. 근데 체포 인원 명단은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7시에 출석을 하는 조지호 청장도 그렇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또 체포조 단톡 문자도 그렇고 체포조 명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의 신빙성이 문제냐, 체포하는 지시가 있었느냐가 문제냐, 아니면 메모한 시간이 다른 게 문제냐,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메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메모라는 것이 만약에 조작됐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면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메모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부 홍장원 전 차장이 5차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공터에서 내가 받아 적었고 예. 그러느라 이제 글씨를 흘려 썼다라는 이야기는 추후의 재판정은 아니었지만 이 탄핵 심판에 참석을 해서는 아니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정정한 바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터에서 최초로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너무 놀라서 집무실로 들어와서 그걸 받아 적었고 장소의 차이는 본인이 혼동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국회 측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메모의 존재라든지 메모에 적혀 있는 그러한 인원들이 다른 사람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모를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결국에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고 그러한 지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왔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국회는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보는 상황에서 증언 하나하나의 신빙성은 굉장히 좀 정교하게 따져야 되는 것인데 예. 이렇게 공터에서 작성을 했다, 집무실에서 작성을 했다, 또 시간도 11시 6분이었다가 그 이후였다가 이게 혼돈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메모도 믿을 수 없고 예. 그러한 진술을 하는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증언도 믿을 수 없다라고 공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을 통해 이야기를 했지만 예. 홍장원 전 차장과 10시 53분에 통화를 했을 당시에 아마 술을 한잔 한 것 같았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하면서 증언의 그런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증언이 좀 오염됐을 것이다, 잘 기억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반복해서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그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퇴정을 해서 대기실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면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입정을 해서 지켜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입정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헌재가 2번의 출석 요구를 보내서 예. 지금 증언대에 서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헌재 입장에서도 일단 뭐 결국에는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서의 굉장히 어쨌든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공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증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언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변호인단
변호인단을 통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일부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지적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증언을 할 때에는 비록 자리를 떠났지만 홍장원 전 차장이 들어온 이후에는 윤 대통령도 착석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예. 제가 만약 대리인단이라고 한다면 착석해서 함께 변론을 이끌어가자고 아마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지금 3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일단 5시까지는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진기훈 기자, 그 한덕수 총리도 일단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물론 그 청구인 쪽에서도 나중에는 같이 신청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런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이제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이 또 이어지고 있나 보죠? 네, 지금도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각 장관들이 우려를 표명한 부분들, 예. 뭐 이제 뭐 외교부 장관은 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뭐 45년 만에 계엄을 뭐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동안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 예.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국무회의가 어쨌든 이제 정례적인 국무회의와는 다르지만 아무튼 국무회의가 열렸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의 그 정족수도 채워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어떤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어떤 계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논의가 이제 적법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예. 취지의 이제 질문이 계속 이제 한 총리에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총리의 답변이 계속 이제 일부 있었던 뭐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만류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들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갖춘 것 아니냐. 뭐 이제 물론 통상의 상례적으로 치러지는 국무회의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엄이라고 하는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예. 이 안건을 가지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나누어 주고받으면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이야기했고 이제 이러한 논의의 과정이 있었다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던 그런 어떤 뭐 비상소집과 관련된 예도 들면서 그때는 또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이게 또 합헌으로 또 결정이 되기도 했었다. 뭐 이런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예. 어쨌든 이제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가 합법적이었다라는 거를 좀 한 총리 입에서 이제 듣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만 예. 적법성에 대한 평가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일이다라고 본인이 이제 직접적인 답은 계속 이제 피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그 한덕수 총리가 그 전에 국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할 때는 일단 다 반대했다. 그리고 국무회의로서는 흥결이 있었다. 간담회 정도인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말했던 것보다는 수위를 좀 낮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어쨌든 본인이 보좌를 하고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그런 사람으로서 이 헌재 심판에 출석을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는 조금 힘들었을 측면이 있겠다라고 그렇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도 이러한 점들을 다 고려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수사기관에 가서 이 진술을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나 다 이제 증거로 채택돼서 조서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지금 헌재 심판대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이제 비교를 해보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부 증언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재판관이 직권으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이제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은 조금 더 이제 수위가 높았던 측면이 있지만 헌재에 출석해서는 조금
조금 그보다는 수위 조절이 됐다라든지 결국에는 좀 같은 취지의 입장이다라고 볼 정도면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요. 예. 앞서서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에 출석해서도 실체가 없는 비상개혁, 실체가 없는 국무회의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러한 국무위원회 소집이라든지 국무회의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해서 뭐 실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이러한 법적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뭐 내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당시에 그랬다라는 정도면 이것은 재판관들이 그것을 선회해서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한덕수 총리는 어제 그 본인의 탄핵 심판에도 출석을 했는데 그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설득을 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오늘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오늘 이제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반대 입장을 좀 표명했고 내가 총리로서 윤 대통령을 좀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을 보자면 한 총리는 굉장히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만류를 했고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면 요건은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을 좀 불러들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 한 총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 발언을 쭉 지금까지 들어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공개석상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진술한 그 진술의 취지와 어느 정도 맞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그러한 발언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예. 당시에 이 국무위원들이 소집이 돼서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헌법이라든지 개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요건을 갖춰두고 있습니다. 바로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에 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무회의에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의로 비상계엄 선포하겠다라고 해서 절차적인 그런 하자도 다 남긴 채 이렇게 그냥 선포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 위법적인 행동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탄핵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실체가 있는 국무회의였다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많이 전해드리는데 국무회의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는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 이제 정해진 시간으로는 5시에 일단 끝나게 되는데요. 그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있을까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어떤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들에 더해서 예. 이런 어떤 뭐 다시 이제 아직까지는 일단은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어떤 비슷한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 있어 왔고 이제 개엄 당일날 이제 오전에도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 국무회의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과연 이제 근데 이때는 이제 계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 이제 뭐 요런 이제 뭐 그때는 뭐 이제 전혀 누구도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그 예산이 이제 논의가 됐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어떤 여야가 협의를 해서 좀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또 이제 야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계엄 선포를 할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담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표현들을 뭐 이제 썼던 약간 이런 상황들을 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것과 더해서 계엄 선포 배경,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뭐 야당의 뭐 탄핵 소추 남발과 뭐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비상사태였다라는 게 이제 핵심 주장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뭐 지금 이제 재주신문 때는 하지만 이런 어떤 계엄 선포 배경보다는 국무회의 자체가 어떻게 또 소집이 됐고 어떤 것들이 논해졌고 이 적법성을 좀 확인하려는 이런 쪽으로 조금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지금까지 나온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 내용을 본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좀 뒤집어야지 유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으면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체가 있는 국무회의였다라고 이렇게 진술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것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예. 근데 그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도 사실 본인이 총리직을 하면서 어느 직책을 갖고 이렇게 일한다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일 텐데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나온 자리도 국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라든지 엄중함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발언을 180도 뒤집기는 좀 기대하기 힘들었을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 부분은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 뭐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당의 횡포라고 일컫는 그러한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이 뭐 고민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총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박춘석 수석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신청이 돼서 채택이 돼서 진행을 했을 때도 거의 예산안 삭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를 통해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뭐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일부 발언에 대해서 한 총리가 뭐 윤 대통령과 이렇게 만약에 마주하고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자리를 떠났고 한 총리도 본인이 소신 있게 어쨌든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혹시나 윤 대통령이 이제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뭐 사령관이라든지 뭐 단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체포조 지시나 아니면 뭐 국회 못 들어가게 봉쇄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한 총리가 옆에서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도 인지하지 못했다라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거나 좀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부의 직접 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총리가 어제 탄핵 심판에서 첫 정식 변론 기일이었는데 첫 번째만에 끝이 났잖아요. 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재판관들이 지금 대통령이랑 총리가 모두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좀 국정 안정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금방 끝나는 그러니까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끝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의 그 내용은 비교적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직의 권한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여러 차례 뭐 행사한 부분 아니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이제 총리를 탄핵할 만한 파면에 이를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회에 이제 기일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간결하게 끝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도 계속해서 좀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거듭 요청을 한 이유가 지금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결국에는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대행이 이제 대통령 대행을 하고 네. 있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러한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헌재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대통령과 물론 마찬가지의 그러한 쟁점으로 과연 총리로서 이러한 뭐 제2요구권을 여러 차례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이런 것들이 과연 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인지 아닌지 이 탄핵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선고는 대통령 선거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단은 헌법재판관들의 사실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사안이 간결하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의 심판도 거의 막바지에 사실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늦어도 3월 안에는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총리의 경우에는 이 전략적으로 좀 더 뒤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총리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기각을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각을 해서 빨리 이제 업무에 복귀해서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가 선고를 하자라고 선고 기일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헌재에 굉장히 산재한 그러한 탄핵 사건이라든지 판단해야 되는 사건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 4회 기일을 열어서 지금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진 기자, 지금 재판관이 한 총리에게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이제 국무회의와 이제 국무위원 간담회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무래도 이제 앞서 국회에 나와서 한 총리가 한 발언 중에 그 자리는 간담회와 좀 비슷한 자리 같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용어를 바로 썼네요. 네,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총리는 이제 개의와 같은 이런 어떤 절차적인 요건들이 이제 국무회의에는 있는데 이제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들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예. 또 지금 이제 좀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날 열렸던,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을 위해서 열렸던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제 개인적인 판단은 어렵고 예. 이것이 이제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근데 달랐다. 이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라는 말은 사실 어저께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상황이 워낙에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논하기 위해서 열린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통상의 회의와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말을 사실은 어저께도 한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진술들을 다시 한번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재판관이 증인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형식적인 흠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간담회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진 기자의 그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의 질문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생각은 좀 들게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시작하자마자 그 퇴장을 한 이유가 국무총리와 그냥 그 같이 있는 모습이 사실 오늘 이렇게 증인 신청이 된 이후에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데 그거를 감안해서 퇴장을 했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나마 조금 수위는 조절하더라도 그나마 답변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리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조금 뭐 인간적으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이 총리직을 역임을 할 때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을 지금 파면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예. 그것도 본인이 제3자로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인대에 올라서 선서까지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증언 하나하나가 본인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아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되는 뭐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탄핵 심판을 10차 변론기일까지 열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유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정말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고 예. 만약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그러한 일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징계라고 할 수 있는 파면에까지 이를 수 없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도 비록 인간적인 고뇌라든지 고민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예.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제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은 종료가 됐습니다. 예정대로 시간에 맞춰서 종료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휴정 시간을 갖고 오후 5시 10분부터 탄핵 심판 변론이 속개가 됩니다. 이어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로 증인 신문에 나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채택이 됐던 증인 중에 유일하게 두 차례 증언대에 서게 되는 증인입니다. 지금 이제 홍 전 차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뭐 국회 등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체포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 메모에 대해서도 이제 이 탄핵 심판 증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증언에 대한 약간 반대 의견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예. 적극적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까지 가지면서 메모도 이제 오늘도 이제 아까 이제 들어가면서도 오늘 그 메모도 들고 나왔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잖아요. 예.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체포 지시가 이제 홍장원 전 차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 메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본인이 이제 계엄 당일날 받아 적었다고 하는 명단이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 이제 또 홍장원 전 차장 다음에 이제 증언대에 섰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굉장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했죠. 홍 전 네. 차장의 주장과 뭐 CCTV 시간도 맞지 않고 그 메모 자체도 뭐 보좌관이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다시 쓴 문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고 여기다가 뭐 이제 야당 의원들에게 대한 그런 어떤 인사청탁 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예. 이런 어떤 홍 전 차장의 주장에 약간 신빙성과 편파성을 좀 제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윤 대통령도 이제 그 홍장원 전 차장의 신문이 있던 날, 윤 대통령도 좀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거다. 그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그 통화가 이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거고 방첩사를 도와라라는 얘기는 이런 어떤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본인이 늘 하는 얘기고 또 예. 이거는 간첩 수사 업무를 지원을 해줘라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지 그게 뭐 이제 의원 체포를 방첩사를 도와서 해라라는 취지의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또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예. 또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없어서 그런 지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윤 대통령이 강하게 또 그때 당시에는 항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체포 메모의 이런 어떤 신빙성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들을 양측뿐만이 아니라 재판관들도 이제 좀 깊숙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사실 확인 위주의 그런 신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시간이 좀 본인이 착오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 또 한 언론 매체에서는 11시 6분에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의 사무실에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10시 58분에 공터에서 작성을 했는데 그거랑 좀 헷갈린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어제는 다른 보도에서 10시 58분에 공터에서 작성한 것도
CCTV 보니까 시간이 다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늘의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홍장훈 차장은 언론에서 해명을 하면서 약간의 그 본인의 시간적인 착오가 드러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메신저를 또 흔들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10차 변론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얘기 나눠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